새벽 6시 반 윤서진은 아버지의 약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 윤재호는 아직 혼자 계시기엔 무리가 없었지만 가끔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시곤 했죠. 서진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혈압약 마이너스 아침 식후, 당뇨약 마이너스 저녁 식후.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둔 글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응, 서진아. 오늘도 일찍 가는구나.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점심은 냉장고에 도시락 넣어뒀으니 꼭 드시고 약도 잊지 마세요. 서진은 아버지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휴대폰 알람이 울렸죠. 계약 갱신 면담 마이너스 오늘 오후 3시. 벌써 1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만 해도 언젠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 막연히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계약이 연장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사 앞 분식차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며 서진은 밥차 이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서진아. 오늘도 일찍이네. 커피 하나? 네, 감사합니다. 밥차 이모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직장인들을 맞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분식차와 커피차를, 오후에는 봉사밥차를 운영하시며 이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계셨죠. 서진에게는 친정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서진이 회사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었지만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죠. 이상하네. 서진은 다시 한번 카드를 찍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비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경비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인사팀에서 출입권한 정지 처리됐다고 하네요. 먼저 인사팀에 가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자리가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도착한 순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어제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책상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모니터도 키보드도 개인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택배 상자 하나와 간단한 메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처리 마이너스 개인 소지품 정리하여 반납 바랍니다. 이게 무슨...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이 책상에 두고 다니던 가족사진, 핸드크림, 상비약,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혈당 측정기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회사에 존재했던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말이죠. 서진 씨, 뒤에서 동기 박소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는 서둘러 다가와 서진의 어깨를 잡았죠. 갑자기 왜 이런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나도 몰라. 출입카드도 막혔어. 소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잖아. 그때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서진은 어제 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10시가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한 후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버가 끊어져서 잠깐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말라서 라운지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아마도 시설 관리나 청소 관련 일을 하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라운지 소파에 앉아서 손을 떨고 계시더군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다가가서 물어봤을 때 그분은 고개를 들어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혈당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아,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진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분식차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박차 이모가 아직 정리를 하고 계셨죠. 이모, 어묵국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 주세요. 급해요. 어머, 무슨 일이야? 회사에 저혈당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박차 이모는 재빨리 뜨끈한 어묵국을 담아주시며 맥심 커피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다시 회사로 올라가서 그분께 음식을 드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분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목도리를 꺼내어 그분의 어깨에 살짝 둘러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가끔 저혈당이 와요. 따뜻하게 하시고 조금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분은 잠깐 명함을 꺼내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서진은 그분이 충분히 회복되신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야근을 마저 했습니다. 그때가 대략 10시 40분 정도였던 것 같았죠. 서진아, 인사팀에서 부른다. 소미의 말에 서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진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계약 종료 처리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고 출입증 반납해 주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에 계약 갱신 면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네요. 서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들이 순간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길, 하태석 본부장이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실 좀 봐, 계약직 양반.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아버지의 약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어젯밤 따뜻한 어묵국 그릇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진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신문을 읽고 계셨죠. 요즘 들어 같은 신문을 여러 번 읽으시는 일이 잦아졌지만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서진아, 오늘 일찍 왔네? 벌써 5시야?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간 감각이 조금씩 흐려지고 계셨죠. 네, 아버지. 일이 일찍 끝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죠.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택배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서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서진과 똑같은 눈웃음을 짓고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서진은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의 설렘,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소소한 대화들, 야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미에서 온 메시지였죠. 서진아, 큰일이야.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급하게 전화해.
서진은 급하게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야?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대. 그런데 내 계정으로 심야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거야. 인사팀에서 난리가 났어. 그럴 리 없어. 나는 어제 야근하면서 계속 내 자리에 있었는걸. 게다가 내가 무슨 중요한 문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이걸 핑계로 너를 잘랐을 가능성이 높아. 하태석 본부장이 평소에 계약직들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거 알잖아.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태석 본부장의 그 차갑고 비웃는 듯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봐. 혹시 누가 널 본 사람 있을까? 증인이 필요해. 서진은 어젯밤을 다시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오후 6시쯤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한 후 혼자 남아서 프로젝트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계속 일하다가 9시쯤 잠깐 서버가 불안정해져서 작업이 중단됐었죠. 그때 목이 말라서 라운지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낯선 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분이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가끔 저혈당이 올 때 그런 증상을 보이셔서 서진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참, 어젯밤에 라운지에서 어떤 분을 도와드렸어. 저혈당으로 힘들어 하시길래 분식차에서 어묵국을 사다 드렸거든. 그분이 내가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기억하실 수도 있어.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겠네. 혹시 연락처나 이름은 알아? 아니야,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아마 시설 관리나 청소 쪽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 명함을 꺼내려다가 다시 넣으시더라고. 되게 정중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그럼 그분을 찾기가 어렵겠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때 서진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박차 이모. 어젯밤 급하게 어묵국을 사러 갔을 때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 거였죠. 소미야, 나 분식차로 가볼게. 어젯밤 영수증이 있을 거야. 그것만 있어도 내가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증명할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빨리 가봐. 나는 회사에서 더 알아볼게. 서진은 급하게 집을 나서 분식차로 향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밥차 이모가 오후 봉사 준비를 하고 계셨죠. 이모는 서진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서진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이야? 점심은 먹었어? 이모, 어젯밤 제가 급하게 어묵국 사러 왔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회사에 저혈당으로 힘든 분이 계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던지. 그분은 괜찮아지셨어? 네, 다행히 괜찮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모, 혹시 그때 영수증 있으세요? 밥차 이모는 카운터 아래에서 영수증 꾸러미를 꺼내 뒤적이더니 하나를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있네. 어젯밤 10시 41분 어묵 2그릇하고 맥심 커피 하나. 총 5,000원이었지. 서진은 그 영수증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문서 유출이 일어났다는 시간과 자신이 회사 밖에 있었던 시간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혹시 보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 도와준 일이라면서 그런 착한 일 때문에 곤란해지면 안 되지. 내 영수증이 기억해 줄게. 밥차 이모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어 서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의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한편 회사에서는 서진이 모르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은 인사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윤서진 그 계약직 깔끔하게 정리됐지?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네, 본부장님. 문서 유출 의혹을 제기해서 계약 종료 처리했습니다. 보안 위반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다른 직원들도 납득하는 분위기입니다. 좋아.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계약직 주제에 눈치도 없이 설쳐대더니만 다른 계약직들도 긴장하겠지. 하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서진의 꼼꼼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계약직 주제에 너무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태석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작업복을 입고 현장 점검을 나왔던 최명진 회장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말이죠. 최명진 회장은 평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계열사들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려는 거였죠. 회장실에서 보고받는 내용과 현장의 실제 모습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젯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 그런 증상이 가끔 나타나곤 했죠. 그때 서진이 나타나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배려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15층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야근했던 직원들 명단도 정리해줘. 네, 회장님.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회장은 어제 받은 목도리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울 소재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죠. 그 직원이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둘러준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20분간의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윤서진의 컴퓨터에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죠. 이상하네요, 회장님. 삭제 지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하태석 본부장 라인에서 나온 지시라고 합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회장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직원이 오늘 갑자기 해고됐다는 것도 그 시간대의 증거가 사라진 것도 모두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그 윤서진이라는 직원, 어떤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지? 문서 유출 의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그 직원의 계정으로 중요 문서에 접근한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그 시간에 그 직원은 자신을 위해 회사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조작된 게 틀림없었죠. 내일 타운홀 미팅 준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말이야. 네, 회장님. 어떤 주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잡아.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급여가 끊기면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의 치매 치료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 무슨 걱정 있어? 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괜찮아요.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버지의 말에 서진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켜야 할 차례였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된장국으로 끓여드릴게요. 서진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 아버지 약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죠.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나가고 있었고 적금을 해지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제 힘이에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집 앞 슈퍼에 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죠. 영수증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서진은 소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미야, 잠 안 와. 혹시 회사에서 더 알아낸 게 있어? 곧바로 소미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못 자고 있었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이틀 후면 아버지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만 해도 30만 원이 넘게 들죠. 서진은 베개를 껴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도와드린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 말이죠. 최명진 회장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어제 밤의 일을 계속 생각했죠. 그 직원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 친절. 그런 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낸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뭔가 잘못됐어.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서진은 아버지의 병원 예약을 앞두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5만 원. 병원비는 물론이고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기일에 꽃을 사드리려고 조금씩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거 기억하시죠? 병원? 무슨 병원?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어제 분명히 3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셨죠.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증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약도 다시 처방받고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서진아, 엄마는 언제 와?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찾으실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 아버지는 자주 엄마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병원 다녀올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서진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이었죠.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 하고 정기 검진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올 때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약값이 좀 올랐어요. 새로 추가된 약이 비급여라서요. 얼마나 올랐나요? 기존에 월 1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이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진은 지갑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금을 깨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미에서 온 전화였죠. 서진아, 지금 어디야?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무슨 일이야? 긴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어? 혼자 와. 소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미의 표정이 어두웠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이 너를 겨냥해서 뭔가 계획했던 것 같아. 어제 인사팀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내 계정 해킹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대. 조작? 응. 전산팀 김대리가 술 먹고 하는 말이 그날 밤 외부 접속 기록이 이상하다는 거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 같다고.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소미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이 너를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한대.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뭐라고? 서진은 목소리를 높였다가 급히 작게 줄였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고발을 해? 그게 문제야. 조작된 증거라도 있으면 너 같은 계약직은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잖아.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서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미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한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소미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내가 어젯밤에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걸로. 영수증은 있어. 박차 이모가 보관해 주시고 계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소미가 조심스럽게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던 문서 백업 때문에 발견한 건데. 무슨 백업? 너 항상 중요한 문서는 공용 폴더에 자동 백업 설정해두고 이랬잖아. 혹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계약직이라 언제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인수인계가 쉽도록 항상 백업을 해두곤 했죠. 그 백업 파일에 접속 로그가 남아있어. 내 계정으로 접속했다고 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 정말? 응.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해. 내가 무단으로 가져온 거라서 나도 징계받을 수 있거든. 소미의 희생정신에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미야, 괜찮아. 너까지 곤란해질 필요 없어.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야. 하태석 그 인간이 하는 짓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때 소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태석 본부장이 너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다른 일자리 구하는 것도 방해할지도 몰라. 그런 권한이 있어? 업계가 좁잖아. 그 사람 인맥으로 충분히 가능해. 실제로 예전에 본부장과 마찰이 있던 직원이 이직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 서진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분야에서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병원에 다녀온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죠. 서진아, 오늘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무엇을 했더라?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약도 새로 받아왔고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나 들었니? 괜찮아요. 보험 적용돼서 많이 안 들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번 달 생활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갔죠. 서진은 아버지가 주무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아버지 병원비와 약값 20만 원, 생활비 30만 원. 최소한 월 1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계약직이라서 조건이 까다로웠고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적었죠. 서진은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죠? 그때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서진의 마음처럼 쓸쓸하게 들렸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건물주에서 보낸 월세 독촉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 납부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해야 할 것 같았죠. 엄마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서진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지켜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한편 회사에서는 하태석 본부장이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무팀장을 불러 윤서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논의했죠. 증거는 충분합니까? 접속 기록이 있으니까 문제없어.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하지만 하태석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명진 회장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 말이죠. 그날 밤 늦게 서진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죠. 깜짝 놀란 서진은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진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비가 내리는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죠. 한참을 헤매다가 동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윤재호 어르신 보호자세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세요. 비에 젖어서 길을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서진은 파출소로 달려가 비에 젖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셨죠. 서진아, 내가 왜 여기 있지? 괜찮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서진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볼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게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생계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부당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이 모든 어둠의 터널 끝에 과연 빛이 있을까요? 새벽 5시
서진은 비에 젖은 아버지의 옷을 말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불안했죠.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깜짝 놀랐는데 소미에서 온 급한 문자였죠. 서진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난리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서진은 급히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 일이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태석 본부장이 어제 밤늦게 법무팀이랑 회의했대. 너 고발하는 거 확정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소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뭔 일이 있어? 어제 내가 넣어준 USB 파일 말이야. 그 안에 다른 것도 들어있었어. 다른 거? 하청업체 리베이트 관련 문서들. 하태석 본부장이 협력업체들한테서 후방을 받아온 기록이 다 들어있어.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민감한 자료가 자신이 가진 USB에 들어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급하게 연락한 거야. 하태석이 그 파일들이 유출됐다는 걸 알게 되면 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높아. 서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었죠. 소미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그 USB 안전한 곳에 숨겨둬. 그리고 내가 클라우드에 백업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클라우드에? 응.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이거 공개하면 나도 징계받을 각오는 해야 해. 서진은 소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해 주다니. 소미야,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무슨 소리야. 정의는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 그날 아침 서진은 아버지께 아침을 차려드린 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죠. 통장을 내밀며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13주기에 예쁜 꽃을 사드리려고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적금 해지 맞으시죠? 중도 해지라 이자가 조금 적어요. 네, 괜찮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넨 돈을 받으며 서진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두세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죠. 은행에서 나오던 길에 서진은 우연히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차 이모가 평소보다 일찍 분식차를 열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여시네요. 어머, 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며칠 안 보였더라.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서진은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 어려워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며칠 전에 너 회사에서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 누가요? 정장 입은 아저씨가 와서 내가 어떤 애인지,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묻더라고. 뭔가 수상해서 별말 안 해줬는데. 서진은 섬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이모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회사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명진 회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죠. 어젯밤 15층 현장 조사 결과는 어때?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CCTV 원본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지만 서버의 뒷백업 시스템에는
모든 영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날 밤 라운지에서 만나신 직원 윤서진 씨가 정확히 10시 37분에 자리를 비워서 10시 48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문서 접속 시간이 10시 42분이에요.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시간에 그 직원은 회사 밖에 있었다는 뜻이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윤서진 씨의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 하태석 본부장의 사무실에서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경비실에서도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하태석 본부장이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군. 회장은 어제 받은 목도리를 다시 꺼내 만져봤습니다. 그 따뜻한 촉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태석 본부장이 윤서진 씨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리베이트 관련 문서들이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리베이트? 네.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요. 조사팀 꾸려 조용히 하되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동네 도서관에서 법률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겠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으로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죠. 윤서진 씨죠?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출석해 주세요. 무슨 일로요? 조사 관련해서 진술 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사요?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지만 가끔 엄마를 찾으시며 혼란스러워 하셨죠. 서진아, 내일은 뭐 하니?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 일하러 가는 거야? 네, 그런 셈이에요. 서진은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열심히 일해서 대견하다. 엄마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아버지의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일자리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내일 조사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보며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했지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한편 최명진 회장도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예정된 타운홀 미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비서실장이 마지막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타운홀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박차 이모라고 불리는 분 있잖아. 회사 앞에서 분식차 하시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분께 찾아가서 이것 좀 전해드려. 회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뭘까요? 어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야.
그리고 내일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전해드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서진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깊게 주무시고 계셨죠. 서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서진은 소미가 준 USB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서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말이죠. 어젯밤 자신이 따뜻하게 도와드린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었죠. 아버지는 어제와 달리 비교적 또렷한 상태셨습니다. 서진아, 오늘 어디 가는 거야? 회사에 잠깐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우리 딸이 성실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받기는커녕 누명을 쓰고 쫓겨난 상황이었으니까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밥차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는 평소와 달리 뭔가 상기된 표정이셨죠. 서진아, 잠깐 와봐. 무슨 일이세요? 아까 회사에서 누가 와서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밥차 이모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에는 윤서진 양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누가요? 정장 입은 분이었는데 되게 정중하더라.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꼭 참석하라고 하던데. 서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쪽지가 들어 있었죠. 어젯밤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에 꼭 참석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모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서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출입카드는 여전히 막혀 있어서 경비실에서 임시 출입증을 받았죠. 인사팀에 도착하자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진을 맞았습니다. 윤서진 씨, 앉으세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죠. 산업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40분경 회사 서버에 접속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 시간에 저는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서진은 준비해온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그 시간에 분식차에서 어묵국을 산 영수증입니다. 회사 밖에 있었다는 증거죠. 인사팀장은 영수증을 대충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조작이라니요? 그럼 분식차 사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분이 정확한 시간을 기억할까요? 더구나 돈을 받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서진은 황당했습니다. 아예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였죠. 그럼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그 시간에 자리에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 시간대 영상은 기술적 오류로 손실됐습니다. 기술적 오류요? 서진은 소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거였죠. 그때 인사팀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계정으로 접속해서 유출된 문서 중에 협력업체 관련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요.
하지만 접속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죠. 인사팀장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형사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변호사 선임할 시간은 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잠깐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조사는 끝났어요. 증거도 명확하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죠. 잠깐만요. 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사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오늘 타운홀 미팅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먼저 참석하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면 안 될까요? 인사팀장은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미팅 끝나고 다시 와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팀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대강당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서진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강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나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하라고 공지가 내려갔다고 했죠. 오늘 뭔 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던데? 임원 구조조정 있나?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오전 10시 정각 무대에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정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계셨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야? 작업복을 왜 입고 무대에? 그때 서진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밤 라운지에서 어묵국을 드렸던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HJ그룹 회장 최명진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여러분이 놀라실 만합니다. 저는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런 차림으로 여러분 곁에 있곤 했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이 회장이었다니. 자신이 도와드린 분이 바로. 며칠 전 밤 저는 이 회사에서 한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목도리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나를 기억하는 직원이 있나요? 서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강당을 훑고 있었죠. 그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주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죠. 네, 맞습니다. 어묵국을 사다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오늘 이 회사의 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회장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여러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 직원은 오늘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법적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 다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밤 서진이 라운지에서 나가는 모습, 그리고 회사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모습이 시간과 함께 명확하게 보였죠. 문제의 시간인 10시 40분에 이 직원은 제게 도움을 주기 위해 회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시간에 접속한 거죠? 한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태석 본부장이 그 시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하청업체 리베이트 관련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이 회사의 숫자에는 사람의 밥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계가, 그 가족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하태석 본부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정식 수사를 받아보시죠. 하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서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회사, 정직한 회사로 말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어젯밤 아버지를 걱정하며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 강당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방금 목격한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서진은 아직도 꿈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도와드린 분이 바로 회장이었다니. 서진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최명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며칠 전 밤에 그분이 맞았죠. 다만 이제는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직원들이 서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회장실에 들어서자 서진은 그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먼저 차부터 마시죠. 뭘 드시겠어요? 아, 뭐든 괜찮습니다. 그럼 따뜻한 차로 할까요? 그날 밤에 마신 맥심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모르고.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회장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처럼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자신도 야근으로 지쳤을 텐데 낯선 사람을 위해 회사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음식을 사다 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회장의 말에 서진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냥 방법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군요.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잃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 많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복직부터 하시죠. 아니,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네요. 정직원이요? 네. 그리고 특별한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생혁신 TF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협력업체나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전담하는 부서죠. 서진 씨 같은 분이 필요한 자리예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제가 더 많아요. 서진 씨 덕분에 이 회사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하태석 본부장 관련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나? 직무해제 및 검찰 수사 의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도 보직 해임 조치했고요. 좋아. 그리고 공익 제보자 보호 조치는? 내부 고발 한라인 신설하고 제보자 보호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서진은 상황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박소미 씨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소미 씨? 서진이 궁금해하자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서진 씨를 도와준 동료분 있잖아요. 그분도 상당한 용기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소미요? 네. 그분이 제공한 자료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분도 새로운 부서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 같네요. 서진은 소미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증거를 찾아내셨나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서진 씨가 저를 도와주신 시간과 문서 유출 시간이 겹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그런 나쁜 일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셨군요.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신이었죠.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때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미가 들어왔죠. 서진아. 소미가 달려와서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소미야, 고마워. 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 뭘 당연한 거지.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좋은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박소미 씨도 새로운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팀장이요? 소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상생혁신 TF 팀장 말이에요. 서진 씨는 대리로 시작하시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으면 돼요.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어요. 서진 씨는 이미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질인가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게 바로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사람 중심의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 씨와 소미 씨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후 늦게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밥차 이모를 찾았습니다. 이모는 서진을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죠. 서진아, 어떻게 됐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지?
네, 이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듣는 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셨죠. 어머나, 그럼 그날 밤에 내가 도와드린 분이 회장님이었다는 거야? 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참 잘 됐다. 착한 일하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이모 덕분이에요. 영수증 보관해주지 않으셨다면 증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너 혼자 힘으로 이겨낸 거야. 그때 이모가 뭔가 생각나신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서진아. 오늘 아침에 회장님 비서라는 분이 또 와서 뭘 전해달라고 했어. 또요? 응. 내일부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밥차랑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하더라. 직원들 점심 지원 사업 같은 거래. 정말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무료 급식도 하자고 하고 회사에서 비용 다 지원해 준다면서. 서진은 회장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모까지 챙겨주다니. 그거 정말 좋은 기회네요, 이모. 그러게. 나이 들어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줄 몰랐네. 집에 돌아와서 서진은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서진이 다시 일하게 됐다는 사실만큼은 기뻐하셨죠. 우리 딸이 정직원이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다. 네,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죠. 일주일 후 HJ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거든요. 서진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에 다소 위축됐습니다. 최명진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심각한 부정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에 하태석의 모든 부정 행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목록, 계약직 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지시 문자, CCTV 조작을 지시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죠. 하태석은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회장의 질문에 하태석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건 회사의 성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어요. 성과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회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성과라는 것이 직원 한 명의 인생을 파괴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계약직은 어차피 임시직입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그만하세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계약직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고 꿈이 있어요. 회장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진 대리,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나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었고 이 일자리가 저에겐 전부였어요. 그런 간절함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성과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이 하태석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태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하태석 본부장은 즉시 직무에서 해제되며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리자들은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직 상시 전환 트랙을 즉시 신설하고 내부 고발 핫라인을 통해 부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그리고 윤서진 대리가 팀원으로, 박소미 씨가 팀장으로 참여할 상생혁신 TF는 이런 일들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복도에서 소미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소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러게. 그런데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소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진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상생혁신 TF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로 할까? 소미가 물었습니다. 계약직 분들의 실태 조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협력업체 분들도 만나보자.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그래,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버지의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비교적 또렷한 상태셨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아버지가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마침내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서진의 복직식이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직원 전환식이었죠. 회사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계약직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최명진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이 회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죠. 윤서진 대리 상생혁신 TF 대리로 정식 임명합니다. 회장이 임명장을 건네주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임명장을 받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미 팀장도 함께 올라와 주세요. 소미도 무대에 올라와 팀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 두 분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상생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계약직 상시 전환 트랙 신설. 일정 기간 근무한 계약직은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내부 고발 한라인 운영.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셋째, 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 확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회사 밥차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는 회사 지원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직원들이 더욱 기뻐했습니다. 밥차 이모의 따뜻한 음식을 더 자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서진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과 함께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죠. 윤서진 대리라고 적힌 그 명패를 보며 서진은 뭉클했습니다. 서진아, 첫 번째 미팅이 곧 시작돼. 소미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떤 미팅? 계약직 직원 대표들과의 간담회.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야. 회의실에는 여러 부서의 계약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3년째 계약직인데 정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나 복지 혜택에서는 차별을 받아왔어요. 저희는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죠. 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습니다. 불안감, 차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 대표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죠. 대기업과 거래할 때 항상 을의 입장이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거절하기 어려워요. 결제 지연도 자주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저희 같은 중소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서진과 소미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죠. 저녁 시간 서진은 아버지를 모시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기념으로 아버지께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제 새 사무실 구경하실래요? 그래, 우리 딸 직장 한번 보자. 아버지를 모시고 회사로 올라가는 길, 경비 아저씨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계약직이라고 무시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서진은 그런 변화보다도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새 명패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진아, 윤서진 대리. 아버지가 명패를 읽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직원이에요. 우리 딸이 대리까지 됐네.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진아, 엄마 오늘 오시는 날이지? 서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기억이 흐려지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래, 맞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딸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겠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밥차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는 서진을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죠.
서진아, 축하해. 소식 다 들었어. 감사해요, 이모. 이모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착해서 복 받은 거지. 이모가 따뜻한 어묵국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이거 서비스야. 우리 정직원 된 기념으로. 서진은 그 뜨끈한 어묵국을 마시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작은 친절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했죠. 이모, 회사에서 파트너십 제안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지. 나이 들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길 줄 몰랐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는데 오늘만큼은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정직원이 됐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뜻이었죠.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겪었던 것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사람 중심의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며칠 전 절망의 나락에 있던 서진에게 이런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